그렇다면 벤츠 S350 블루텍의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와, 굉장히 조용하네. 네. 저도 일단 디젤 엔진이라는 걸 알고 타긴 했는데요. 시동을 거는 순간, 이거 디젤 엔진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S클래스 350 디젤 엔진을 몰아봤는데, 그 엔진보다도 훨씬 더 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엔진 자체가 정숙성이 높아졌고, 거기다가 차체의 방음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명불허전의 승차감. 그렇다면 이번엔 벤츠라면 빠질 수 없는 안전기능 테스트입니다. 자,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넣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그렇죠. 디스트로닉 플러스란 앞차와의 간격을 미리 설정해두고 그 간격이 줄어들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 설정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 중인데요. 커브길을 과연 이 차가 제가 손을 살짝 놓고 있을 때 따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살짝 꺾어진 커브길이거든요. 자,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보이네요. 네. 지금 따라가네요. 따라 돌죠. 네. 제가 또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손을 놓고 있다는 경우가 네, 있고 잡았을 경우에 그렇죠. 살짝 돌려주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른쪽으로 벗어나려고 쪽으로 가는데 살짝 들어오네요. 들어오죠. 야, 이거 붕괴 같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왼쪽으로 넣어줘요. 들어오죠? 네, 들어오죠? 야, 요거 신기한다. 신기한다. 자, 들어오죠? 다시 자, 요거 오른쪽으로 벗어날 것 같은데. 다시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네요. 야, 이 동승자에게는 운전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든가 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든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영종대교인데 한쪽으로 지금 횡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한쪽으로 밀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 보정을 해주네요. 야, 라인을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 요소에 의해서라도 이 라인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차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운전자가 손을 놓고 계속 정신줄을 놓고 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단 손을 놓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준 뒤에 그렇죠. 지가 다음부터 작동을 안 해요. 한두 번 도와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쉬었다 가야 되는 거거든. 아니면 운전면허를 뺐든지 운전을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능동형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기능은 시속 60km 이상 주행 시 차선을 넘을 경우 운전대에 진동을 주거나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어 차선 안으로 복귀시키는 기능입니다. 프리세이프 브레이크 기능은 시속 50km 이하 주행 시 전방에서 보행자가 감지되면 스스로 제동을 걸어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실험을 빼놓으면 카톡쇼가 아니죠. 앞차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실험 시작입니다. 시속 40km로 가고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고 있고요. 브레이크는 떼고 있겠습니다. 차가 점점 장애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지해줄지. 장애물 바로 앞에서 정지한 S클래스. 저절로 정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완전히 30cm 간격을 걷었어요. 됐어. 깜짝 놀랐어. 카톡쇼의 반복 실험 결과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제동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안전 운행을 위한 보조장치일 뿐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도로와 고속도로를 각각 50km 이상 주행 후 측정한 복합 연비는 13.8km로 나타났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 성능 테스트에서는 6.6초를 기록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과연 더 좋아질 게 있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8년 만에 돌아온 S클래스는 역시나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명불허전.
신형 S클래스는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항상 관심을 받는 차고요. 네. 또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더 뉴 S클래스를 방송하는 가 톡쇼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따라하는데요, 지금. 이게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철수. 아니, 현규 씨는 S클래스가 중후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저는 그 중후함에 더해서 세련미와 매끈함 더하겠습니다. 매끈함. 네. 근데 이 사장님이 타는 차이긴 한데 뭔가 좀 젊은 사장님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처음 봤을 때 의외로 평범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 통해서 S클래스를 봤을 땐 정말 화려해 보이고 곡선이 멋져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사실 사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 자동차들을 보면 사진보다 실물이 나아 보이는 차도 있는데 S클래스는 사진보다는 조금 못한 차 같았어요. 사진빨. 이게 곡선 너무 많고 날렵하면 이게 세단이 아니라 스포츠카죠. 이 S클래스는 그런 역동적인 어떤 그런 곡선들이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이다.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규 씨가 생각하는 벤츠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벤츠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살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형편이 안 돼요. 아니, 벤츠의 안전기능에 흠뻑 빠지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안전기능이 100%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뭐 웬만하면 작동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류를 일으켜서 이것만 믿고 다니면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과신하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승차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성능 네. 그 부분은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 벤츠가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없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맞는 말이에요. 이미 S클래스는 기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낄 정도로 기계적인 부분을 발전시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벤츠 S클래스가 출시가 되면서 왕의 귀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라이벌이 없는 왕, 견제하지 않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벤츠 S클래스가 사장님 느낌이 좀 강한 차잖아요. 뭐 사장님 느낌의 차 하면 또 에쿠스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뭐 경쟁할 차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단 에쿠스가 경쟁 차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S클래스의 경쟁자는 BMW 7 시리즈나 뭐 아우디의 A8 같은 클래스가 있는데 또 최근에는 뭐 제규의 XJ 같은 그런 모델도 떠오르고 있고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벤츠의 경쟁 상대 그럼 쉽게 우리가 BMW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직 신모델이 출시가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벤츠 S클래스를 보면서 저는 7 시리즈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만나본 S350 블루텍 모델이 1억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또 S500은 1억 9,7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쳐서 첫날에만 3,000대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출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요? 네. 이제 수입차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S350 블루텍 모델 같은 경우에 한 1억 3천 정도 하는데 이 가격과 가치의 싱크로율이 한 100%에 가까운 차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느껴지더라고요. 웬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계속 이야기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네. 승차감이나 뭐 연료 소비 효율 이런 네. 것들이 뭐 상당히 좋아졌어요. 거의 중형차 수준의 연료 소비 효율이고 승차감은 그 위에 S500하고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네. 문제는 S500이에요. S500이 거의 2억 정도 하는데 네. 사실 1억 3천과 2억이면 거의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7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없어.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신경도 안 쓰고 3천이나 4천이나 신경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벤츠는 일부러 좀 비싸게 받는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비싸야 차별화돼 보이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S클래스를 보면서 단순히 비싼 차를 넘어서서 다양한 기능이 갖춰진 첨단 장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나올 자동차에 이런 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미래형 자동차에는 안전과 더불어 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과 안락이 있으려면 뭔가 그걸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동차가 나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과 안락을 위해서 꼭 자동차는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죠. 뭔 소리야? 미래 신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가요? 그리고 신뢰와 안전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저는요, 약간 말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변신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친구 같은 자동차,
범블비가 필요합니다. 초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주. 수가 없어. 저는 아예 운전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예, 무인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연료를 넣으면 평생 쓸 수 있는 뭐 원자로가 들어있어서 우라면 연료 한 번 딱 넣으면 100년을 쓸 수 있어. 거기다 지면을 살짝 떠서 다니는 차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나는 것도 아니고 살짝 떠서 다녀요? 왜요? 그러면 T코나 S클래스나 전혀 승차감의 변화가 없거든요. 아예 놓으면 충격 자체가 없으니까. 네. 자, 안전에 지능적인 주행 기능까지 실현한 벤츠.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카톡쇼 신차 분석 참고하시고요. 선택은 언제나 소비자의 몫이라는 것 기억하세요.